한겨울에 이렇게 블루베리에 물을 주면 어우 시원하죠. 시원하죠. 그럼 실제 그럼 한겨울에 블루베리에 물을 주면 효과가 있냐? 없습니다 라고 하는 게 맞겠죠. 안녕하십니까. 저는 깨비농장 수석 매니저를 맡고 있는 조한민 부장이라고 합니다. 오늘은 겨울철 물관리에 대한 몇 가지 질문 사항들을 저희가 정리해 왔는데요. 질문 사항들을 말씀을 드리고 거기에 답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겨울철 노지에 블루베리 물을 주는 것이 효과가 없나요? 라는 질문인데, 물을 꼭 줘야 된다라고 한다고 하면은 그렇지는 않아도 된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노지 같은 경우에는 눈도 오고 오늘처럼 비도 오고 수분이 지속적으로 공급이 되기 때문에 물을 따로 주지 않아도 마르거나 하는 문제가 발생하지는 않는데요. 겨울에는 블루베리가 광합성도 하지 않고 생육활동하지 않는 휴면기라고 하죠. 잠을 자고 있는 시기입니다. 아무리 내가 열심히 물을 준들 먹지 않고 오히려 물을 먹어서 생육활동을 하면 그 가지들은 동해 피해를 볼 겁니다. 늦게까지 생장한 그 가지 안에 물이 얼면서 그 부피가 팽창하면서 찢어지면서 그 상처로 건조한 겨울바람으로 가지가 말라버리는 동해 피해의 증상이 되게 되는데요. 이 가지에서의 상처로 인한 건조로 마르기 때문에 물을 주지 않아서 마른 부분이랑은 좀 다른 부분이다. 그래서 요거는 잘못된 상식이다 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물을 줄 수 있는 여건도 되고 환경이 있었을 때 무조건 주는 게 의미가 없냐라고 하면 꼭 그렇지는 않습니다. 물을 주게 된다고 하면 공기 중에 습도가 높아지면 동해로 인한 가지에 손상이 생겼을 때 피해에 경감에 대한 효과는 분명히 있습니다. 체감될 정도 엄청나게 큰 차이가 있는 건 아니지만 물을 댈 수 있는 환경이 있다고 하면 도움이 되는 부분들은 있다. 그 부분들은 뿌리에 물을 공급하는 부분에 대한 효과가 아닌 습도에 관련된 부분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영하 20도 이상 춥다고 하더라도 눈비가 자주 오고 습도가 높은 해에는 동해 피해가 전국적으로 경감이 되고, 평년 정도의 수준의 추위였음에도 불구하고 눈비가 오지 않는 건조한 시기가 지속이 된다고 하면은 오히려 전국적으로 동해 피해가 심하게 되는 부분들이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중요한 건 퇴수를 하는 목적 자체가 동파에 대한 우려 때문에 하는 거다 보니까 물이 얼어서 문제가 되지 않는 선까지는 굳이 그 전에 미리 퇴수를 할 이유는 없는 거죠. 영하권으로 들어가고 물을 주실 필요는 없을 것 같다라는 시점인데, 11월 달에도 올해 갑자기 확 영하 추워지긴 했지만 그 다음에 좀 풀렸다가 지금은 또 영상권이거든요. 지금 12월 제 둘째 주가 되고 있는데, 보통 12월 첫째 주, 둘째 주 정도가 퇴수 시점이라고 일단 생각해 주시면 되고요. 물을 충분히 적셔준 상태로 퇴수를 진행하고 영하권에 접어들면서 자연스럽게 뿌리를 얼려서 겨울을 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맘때쯤 되면은 진짜 수십 번, 수백 번 질문받는 내용 중에 하나인데요. 겨울이 되면 이제 화분이 꽝꽝 얼어버리게 되고 뿌리가 얼다 보니까 문제가 되지 않을까라는 부분으로 말씀을 해주시는데요. 그러면 이제 저희가 항상 다시 한번 여쭤봅니다. 화분이 어는 그 환경에서 토양에 심은 블루베리의 뿌리는 얼지 않습니까? 라고 물어본다고 하면 당연히 똑같이 얼게 되어 있습니다. 대부분 두둑으로 올려서 심기 때문에 뿌리가 어는 부분에 있어서는 토양 재배냐 화분 재배냐에 따라서 차이가 있지 않고 동일한 조건 환경이기 때문에 화분이 동해 피해가 심화가 된 거다라고 한다고 하면 그 전에 관리상의 무자람이라든지 이런 원인이 있을 수 있겠으나 뿌리가 어는 부분하고는 직접적인 연관이 없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하우스가 있는데, 창고가 있는데 넣어놓는 부분에 대해서 괜찮은지 이런 분 많이 여쭤보시거든요. 휴면기, 겨울 내에서의 햇빛은 별로 중요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온도 부분이 훨씬 더 중요하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무가온 하우스가 있다고 하더라도 겨울철 낮에는 문을 열어서 일정 온도 이상으로 올라가지 않게 만드는 게 중요합니다. 이 부분에 있어서는 저온 요구도 부분, 고온 요구도를 최소치만 채우는 게 아니라 저온 구간에서의 노출이 충분히 채우면 채울수록 이후에 꽃이 피거나 수정이 되거나 열매가 익는 것들, 이런 과정에서 분명히 이점이 되기 때문에 저온 요구도 구간은 충분히 채우는 게 유리하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하우스를 닫아놓은 상태에서 낮에 해가 너무 잘 들면 10도, 20도 충분히 올라가거든요. 그렇게 됐었을 때 저온 요구도 문제뿐만 아니라 휴면에서 일찍 깨어나는 경우가 생기기도 합니다. 날씨가 풀리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물이 올라버리거나 깨어나 버리게 된다고 하면은 밤에 영하로 떨어지는 부분에 있어서의 대처가 되지 않기 때문에 노지에서 노출되어 있는 곳보다 동해나 냉해 피해가 더 심하게 발생되기도 합니다.
그래서 하우스는 반대로 온도가 높아지는 부분에 대한 관리를 좀 더 신경 써줘야 됩니다. 눈비를 맞지 않고 낮의 온도나 이런 부분들이 분명히 있기 때문에 가능하시면 하우스 내에서는 한 달에 한 번 정도는 물을 충분히 푹 줄 수 있으면 도움이 됩니다. 노지보다는 수확 시기를 땡길 수 있는 그 이점이 있기 때문에 요즘에는 시설 하우스 재배 규모가 늘어나고 있는 추세이기도 하고요. 최소한의 난방 시설로 냉해를 방지하고 조금 일찍 깨우는 보조가온, 그래서 최소한의 투자로 수익률을 높일 수 있는 방법적인 시설들도 많이 늘어나고 있고요. 이 부분에 대해서 추가적으로 좀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다고 하시면 깨비 농장을 찾아주시면 안내들도 받으실 수 있으니까 그걸 많이 찾아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물을 충분히 주고 퇴수한 상태에서 1월달, 2월달, 3월달까지도 거의 마르지 않습니다. 3월달, 4월달도 봄비가 오죠. 4월 초중까지도 생육활동이 시작하는 단계이기 때문에 물 증산이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따뜻하지도 않기도 하고요. 거의 한 4월달은 돼야지 시작을 하기는 하는데, 물은 그렇지만 3월달 되면은 날씨가 풀렸으니까 빨리 깨워야겠죠. 그럼 빨리 깨우는 부분 중에 확실한 방법이 물을 충분히 주는 부분이 있습니다. 뿌리는 10도 이상만 되더라도 움직이기 시작을 하거든요. 물의 온도는 지하수도 15도, 17도, 18도, 물을 댐으로 인해서 온도가 상대적으로는 빨리 올려줄 수 있는 부분들도 있고, 관수 시설을 하면서 비료를 주죠. 블루마스 S 플러스 알갱이 비료라든지 블루마스 G라든지 이런 질소 비료들을 주게 되면 휴면에서 깨어나는 부분들을 유도시킬 수 있기 때문에 조금 더 빨리 깨워서 생육을 빨리 시작할 수 있고, 충분한 시비와 관리를 통해서 열매를 수확하는 부분에 대한 양분을 만들 수 있는 잎들을 많이 확보할 수가 있기 때문에, 통수 시점은 물 관리로만 본다기보다는 시비라든지 휴면 타파라는 부분에 있어서 3월달 영상권으로 돼서 이제는 동파가 되거나 이런 부분에 우려가 되지 않는 기온이 됐었을 때는 바로 통수를 해서 물을 충분히 준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저희가 올해도 여김없이 재배 달력을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26년도 재배 달력을 사전 예약을 해서 신청을 주신 분들께 나눠드리고 있는데요. 사전 예약 신청이 지금 촬영일 기준으로 지금 마감이 다 됐는데요. 달력이 좀 필요하신 분들께서는 현장에서도 구매하실 수 있다 보니까 깨비농장 본사와 각 총판을 좀 찾아주시면, 또 올해도 좀 심혈을 기울여서 열심히 만들었거든요. 그리고 저희 파트장님이 또 영상도 촬영을 했는데, 올해도 깨비 달력 많이 관심 가져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